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올림포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는 이국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소수를 넘어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복소수라고 하는 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거든요. 거기에 뭐 음수의 제곱근, 결국은 이제 i라는 걸 알아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근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는 방법들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이제 z라고 하는 걸 복소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곱이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저게 뭐였지? 이러면 안 돼요. 복습하셔야 되고, 복습하기가 이제 좀 바로 하기 어렵다면 필기라도 꼭 해놓으셔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공부에서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바꾸기 쉽지 않은 게 게으름이거든요. 그 게으름을 탈피하셔야 돼요. 미루는 거. 내가 공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타임 리밋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좀 멀었을 때요. 기간이 멀리 남았을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성적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 그러니까 시험이 저기 멀리 있어도요. 지금부터 열심히 기본을 닦아서 뛰는 친구가 있고요. 저기 있네. 괜찮아. 오늘은 좀 재밌는 거 좀 보고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한 다음 주부터 하면 돼. 플래너에다 공들여가지고 계획을 써놔요. 다음 주 돼요? 그럼 괜찮아. 그래도 한 3일 남아있어. 그럼 또 그러다가 벼락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통합니다. 정말 절대 안 통해요. 고등학교 벼락치기로 했다가 다 안 된 친구들 꽤 많거든요.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년간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 배울 때마다 내가 복습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하세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야. 미루면 미룰수록 힘들기만 하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갖고 있다고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이제 일을 가끔 미룰 때 있거든요. 오늘 딱 학교에서 어떤 업무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야. 내일 뭐 청소 시간까지 제출을 하래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내일 되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에 밥 먹고 선생님들이랑 산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출 기간 늦어지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쌓여. 아시겠죠? 그래서 게으름을 꼭 탈피하셔야 되고 복소수에 대한 건 지난 시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그걸 활용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근, 중학교 때 배웠던 근은요, 실수에 대한 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실수 범위에서만 근이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뭐가 추가가 돼? 허수. 그러니까 허수인 근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릴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 b, c는요, 실수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까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근이 딱 눈에 띄게 나온다면 좋지만 그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근을 구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트키가요, 우리 키보드로 따지면 치트키긴 치트키인데 키보드를 누르는 버튼이 좀 많아. 한 5개를 눌러야 돼, 동시에. 요렇게. 그러니까 공식은 좀 어렵죠. 그게 뭐였어? 근의 공식이었죠. 근의 공식은 모든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이렇게 x는 어떻게 구해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로 구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이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근은요, 수가 실수였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된
자, 또 어떤 걸로 배웠냐?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요 근호 안에 있는 게 0일 때에는요,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자, 중근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같은 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 두 개인 것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완전히 달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건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차 함수하고의 관계도 보겠지만 얘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로. 근데 얘는 중근이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실근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같은 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또 요거하고 다른 거 뭐가 있었죠?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오늘은 얘가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야. 자, 근이 없는 것도요, 이제 근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이 있기는 한데 얘는 무슨 근이냐면 허수인 근이야.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허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요, 근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어찌저찌 풀려가지고 이제 답이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계산 자체를 했을 때 이제 안 나오는 경우들. 그쵸?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근이 있다라고만 말을 하면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왜? 허수인 근도 근은 근이거든요. 허근도 근이야. 그러니까 얘들 다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할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근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요, 실근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실근. 아시겠죠? 얘는 근이 있기는 한데 무슨 근이라고? 허근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중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실근에 포함되는 거고. 괜찮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얘는 또 중근, 얘는 허근. 자, 근데 이 허근은 이따가 설명 자세히 할 거예요. 얘가 허근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허근이고요. 심지어 얘들 두 개는 켤레복소수예요. 자, 얘들은 서로 뭐다? 켤레복소수로 나온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근에 대한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근을 판별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의 공식에서 유도가 돼요. 근의 공식에서. 이 근의 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치트키가 엄청나게 중요해.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 여기 있는 이 A, B, C는 다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EA도 실수고요, B도 실수고요,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것도 실수인데, 근호 안에 있는 게 실수일 때는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근호 안에 양수인 게 있고요, 양의 실근, 또 뭐도 있어? 0인 것도 있습니다. 됐죠? 자, 또 근호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있어? 음의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음의 실수. 그치? 아니, 그렇잖아요. B와 A, C에 대한 걸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음수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양수와 0일 때는 어떤 식으로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냥 예시로만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2a분의가 될 거니까 2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야. 그럼 3이 될 거고 뿔마 b제곱 얼마? 9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여기 9 빼기 4라고 하는 건 양수죠. 자, 그럼 요걸 풀어볼까? x 하나는요, 뭐야 이거 2a 아니잖아요. 2잖아요. 자, 2분의 하나는 3 플러스 루트의 5가 될 거고요. 또는 x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호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에는 요 두 개가 다른 값이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호 안에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되는 겁니다. 요 루트까지 합쳐서 얘는 실수예요. 실수. 알겠지? 자, 서로 다른 뭐라고요? 두 개의 실근이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0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다 쓸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만 근의 공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x는 2분의 뭐 짝수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나 좀 이따 보고요. b제곱하게 되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뿔마에 아이고 선생님 지금 하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2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요.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뿔마 b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될 겁니다. 됐어요? 4 곱하기 4 이렇게. 그럼 16 빼기 16이니까 이거 얼마 돼요? 0 되겠지. 그럼 얘는 2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나오네.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인수분해를 하게 됐을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중근이라고 한다. 중근 얼마? 2. 그리고 얘를 그냥 표현할 때는 실근이 있다라고 할 때도 요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도 실수긴 하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근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뿔마 b제곱 1이에요.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이에요. 오, 요거. 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근호까지 처리를 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뿔마 루트에 마이너스 15가 돼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파악했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1 뿔마 루트 15에 i가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15i와 또는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15i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 그러면 i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 허수가 된다. 근데 이게 허수인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허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얘와 얘는 어떤 관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관계다. 그럼 이런 걸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봐요. 자, 여기 다시 와서 해석을 해야 돼.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양수와 0일 때는 무슨 근이라고요? 실근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음수가 된다. 그럼 얘는 무슨 근이 돼? 허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근을 판단할 수 있는 근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판별식은 얘로 해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야. 어디에서 나왔다?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판별식은요, 근의 공식에서 나왔고요. 그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것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지고 양수일 때와 0일 때는 실근이 되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무슨 근이 된다? 허근이 된다고요. 자, 그거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예시를 통해 충분히 봤고 왜 근호 안에 있는 게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면 근도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봤고 이제 직접 판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됐어요? 자, 보자. 이 판별식은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 이렇게 발음이 좀 좋잖아.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 뜻 자체가 그냥 판별식이에요. 수학에서의 판별식 이렇게 나와요, 뜻이. 자,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D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요. 자, 여기서의 2차 방정식은 당연히 개수가 뭐인 상태? 실수들인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첫 번째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근호 안에 있는 게 양수이면서 근호 바깥에는 근해 공식 보시면 뿔마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줄여서 서다두실이라고 합니다. 서다두실. 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 아, 서다두실이구나. 자,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0이 되는 게 있겠죠. 그 말은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게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뿔마가 있는 그 근호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이 딱 하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근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가야 돼. 알겠지? 근데 이 안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해버리면 0보다 큰 걸로만 가시면 되고, 문제에서 실근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근호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럼 얘가 근호의 이제 안에 있는 걸 풀어낼 때 i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허수인 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뭐 서다두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허근이야. 알겠죠? 왜냐면 이거 두 개다 아니다에 대한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허근은 서로 무슨 관계다? 켤레 복소수 관계다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다? A라고 하는 거 다시 2A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B의 뿔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허수 단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허수가 되는 건데 그 허수 부분에서 허수 단위가 나오고 그걸 풀게 되면 허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두 개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켤레복소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괜찮겠죠? 자, 판별식은 어디에서 나왔다? 근해 공식에서 나왔고 그 값이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파악할 수 있겠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또 애매한 거.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애매한 게 어떤 문제에서 실근이 두 개다라고만 나와요. 실근이 두 개다. 그럼 얘는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근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얘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실이야.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라고 하시면 되겠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건 서다두실이구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판별식은 d라고 쓰고요. 얘 b제곱하게 되면 3의 제곱,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3의 제곱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4에 a 얼마? 1. c 얼마? k 빼기 5.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9 빼기 4k 플러스 20이잖아요. 그럼 요거 얘 이항해야 되겠지? 29라고 하는 거를 놓고, 그럼 얘는 4분의 29가 될 거고요. k는 이렇게 될 거잖아. 됐어요? 근데 요거의 개수 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쭉쭉쭉 가서 자연수니까 몇 가지가 1까지. 그래서 얘는 7개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 중근 알파를 갖는다. 그러면 이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판별식 d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풀어야 되겠지?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3. 얘가 뭐가 된다? 0이어야 된다. 됐어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그럼 k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은 6이 될 거고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됐어요? 자, 근데 요게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풀리는데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k가 6일 때를 한번 보자. 음수인 거는 여기 문제에서 안 된다고 했어. 그럼 k 6을 넣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에요. 그럼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건 x 빼기 3의 제곱.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따라서 x는 얼마야?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9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판별식에 대한 짝수, 우리가 지금 했던 기본 판별식은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요. 짝수에 대한 판별식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4는 2의 배수.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짝수에 대한 판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뒤에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에 대한 거 모른다 하고 그냥 기본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돼요? 공식이 2a분의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됐죠? 자, 여기 있는 게 이 전체가 b였잖아. 이걸 제곱해야지. 4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이고요. 뿔마. 자, 요 안에 있는 4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바깥으로 나오면 2로 나올 거야.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겁니다. 가만 봤더니 2가 어떻게 돼? 약분이 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짝수에 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중요한 건 a예요. a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다. 뿔마 그리고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어요? 왜 다 약분이 될 거니까. 알겠지? 요것도 한번 연습으로 해볼까요? 우리 요거에 대한 걸 짝수 판별식으로 쓰게 되면 a가 와야 됩니다. a 얼마예요? 그냥 개수라는 얘기야. 1. 그 다음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럼 요거 2로 나눈 게 여기에 와야 돼. b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될 겁니다. 됐죠? 뿔마 b 프라임은 아까 2라고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런데 요거의 딱 절반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곱이잖아. 4. 마이너스. 자, 1 곱하기 9만 하면 끝나요. 4 안 곱해도 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보자. 얘 음수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해 공식에서 유도된 그 판별식으로 내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는지 중근이 있는지 아니면 허근이 있는지가 판단이 된다고요. 허근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켤레복소수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까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개념 7번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앞에 배웠던 거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시기야. 얘는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요거를 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에요. 당연히 계수들은 실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의 이제 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자, 근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요, 제가 두 개를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그냥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자.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b의 아이고 습관이 무서워요. 마이너스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해봐. x1 더하기 x2를 해봐요. 그랬더니 얘하고 얘는 부호가 똑같아요. 근데 얘와 얘가 부호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b가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어. 근데 얘는 2분의 요거고 2분의 마이너스 요거야. 그러니까 없어졌겠지? 그럼 얘는 아이고 여기 2a가 어디 갔어? 여기 2a가 있죠? 2a 됐죠? 여기 2a. 자, 그러면 얘는 2a분의 얼마? 마이너스 2b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a분의 b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외울 수 있는 식 아니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뭐라고? 두 개의 근의 합이라고요. 됐지? 자, 두 개의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x1과 x2를 한번 곱해 볼게요. 야, 이것도 잘 봐야 돼.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는 뭐가 올까요? 분모끼리 곱해야지. 4a 제곱이야. 됐어? 자, 얘는 중간에 이제 뭐 복소수로 따진다면 여기가 켤레 복소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를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처리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b제곱이죠. 거기에 b제곱을 뺀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4a 제곱 분의 요거 처리하면 4ac가 되겠다. 따라서 얘를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야? 쭉쭉쭉쭉 a분의 c만 남겠지. 얘가 뭐다? 아, 두 근의 곱이 되는구나. 괜찮아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여러 가지의 값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에 대한 게 확실히 암기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푼다면 뭐 예를 들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뒤에 있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공식 자체를 못 외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된다. 자, 예시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뭐 8이라고 할까? 이렇게. 자, 그럼 두 개의 합은,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얼마? 1분의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되겠죠? 근의 합 4가 될 거고요. 자, 근의 곱은 요것분의 그냥 요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8이더라. 이렇게. 괜찮겠죠? 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해볼까? 요거. 자, 그럼 요거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두 근, 그냥 근의 합이라고 할까요?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 4가 될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요 x-2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요게 x 빼기 2와 x 빼기 2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 2, 하나
2 이래서 두 개 합쳐서 4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이렇게 해서 4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실근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중근까지도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라고 하는 거 공식으로 무조건 암기하고 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저걸 세제곱 해가지고 더하라는 얘기일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자, 일단 여기에서 꺼내야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두 개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 a 2야. 그리고 b는 부호까지 같이 와. 이렇게 해서 얘는 2가 될 거예요.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됐나요? 따라서 자, 요거 각각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에 자,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두 번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거 인수분해 차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그런 다음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3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에요, 요게. 근데 여기에서 뭘 뺀다고? 요거 전개하잖아요? 그럼 얘는 3알파 제곱 베타 3알파 베타 제곱이잖아. 요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뺀다는 건 요 가운데 걸 날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걸로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왜? 여기는 이제 제곱에 대한 거 또 구해줘야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제곱하래요. 8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 조심하세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2 이렇게 오겠구나. 쭉쭉 뿔뿔 얼마야? 11 이렇게 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에 대한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에 대한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유제 5번. 자, 알파 베타래요. 두 개의 근이. 그러니까 뭐 얘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1번은 이거 그대로 제곱하고 곱하라는 거 아니잖아. 뭐 하라고요? 인수분해. 알파 베타.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얘는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알파 베타가 얼만데?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해볼까? 얘는 5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2. 얘는 얼마? 5가 되겠지. 따라서 10. 이렇게 끝나고요.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선생님 요거는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래 그냥 분수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은 뭘 하죠? 무슨 분? 통분. 통분하면 알파 베타. 맞아요? 위에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이미 해결이 됐고 얘만 합과 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가장 쉬운 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된다. 맞니? 알파 베타 얼마예요? 2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 5예요. 25. 빼기 2에다가 2 곱해 4야. 얼마? 2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21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근을 구하고 뭐 베타나 알파나 그들의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푼다는 거하고 이 근의 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식전개를 해야 되잖아.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고요. 다양하게 이제 문자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식들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변형도 해야 되고 그들 안에서 내가 방정식도 찾아내고 그 방정식의 근도 찾아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그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어떻게? 식을 일단 예쁘게 정리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그 식에 대한 것들 중에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 그 안에서의 근도 분리를 해봤고, 그리고 그 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근일 때도 있지만 허근일 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가면서 이걸 이제 통합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요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고2를 위한 아주 기초 개념이 되는 거라 고1 수학을 내가 잘 못하고 고2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고1 때 수학을 정말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것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방학 때 보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정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때 개념이 고등학교 때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그럼 그 중학교 개념을 내가 공부하려면 또 시간 잡고 뭔가 복습해야 되고 강의 선정하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과거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들로 보시면 돼요. 그것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문제 풀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보고 거기에서 단원별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들은 EBS에서 선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학교 때 거를 다시 한번 겨울방학 때 봐야지 탄탄하게 해야지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불안해질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거 뭐 학까지 간다는데, 누구는 고2 것도 하고 있다는데, 나는 중학교 거 복습하느라 막 한 2, 3주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가 그거를 알려준다고요. 왜 그럴까? 3월 모의고사가요, 중학교 때 필요했던 개념들, 근데 고등학교 때 사용되는 중요 개념들만 모아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치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내가 개념만 다져도 그것만으로도 중학교 때 개념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도형 파트만 하시면 됩니다. 응? 알겠죠? 이건 꿀팁이야.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 중간에 이런 꿀팁을 들었다는 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아셨죠? 그 행운을 놓치지 말고 중학교 거까지 철저하게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선생님이 했어요. 다른 강의에서도. 근데 막상 보는, 그렇게 실천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실천하세요. 그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지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6번입니다. 유형 6번. 요건 이제 유형이 조금 다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 때 다양하게 보게 될 스킬이에요. 스킬. 그 기본기를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근을 통해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2차 함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2차 방정식도 그렇고 근을 통해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인수분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을 하긴 하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뭔가 해석해내는 것도 있지만 근을 통해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게 또 나온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함수에 대한 유추가 필요한데 그 유추에서도 당연히 근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근이 결국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2차 함수 자체도 구성해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래요. 두 개의 근을. 그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걸 찾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6입니다. 알파, 베타는 뭐예요? 4가 될 거고요. 됐나요? 자,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수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얘가 두 근의 합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값은 고정이에요. 왜? X제곱의 개수가 A인데 그게 얼마래? 1이래.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B가 두 근의 합이겠구나. 근데 그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4까지 더한 형태예요. 이렇게. 괜찮아? 자, 또 두 근의 곱을 한번 볼까요? A분의 C야. 얘가 이제 두 근의 곱. 근데 이때 A 값이 여전히 뭐예요? 1이야. 그럼 C라고 하는 게 결국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C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를 곱한 값이 되겠구나. 됐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제가 쓸 겁니다.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거를 적어야 되겠죠? 플러스 B가 되려면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겠구나.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6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야.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것도 풀어야 되겠네? 근데 얘는 전개예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한 거야. 2 알파, 2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 알파, 베타가 얼만데? 4예요. 얘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요. 됐어? 얘가 C입니다. C.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온전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근을 이용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구해내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근은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로만 나온 형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근을 직접 구해서 그걸 통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나온다고요.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지? 좋습니다. 이제 7번째, 유제 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1이겠다. 얼마?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알파, 베타 A분의 C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처리하자. 됐나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X제곱의 개수가 달라졌네. 얘가 뭐야? A야. 새로운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의 X제곱의 개수는 4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4X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있는 요게 0이 되는 걸 찾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아까 한 대로 그냥 절차대로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 개의 근이래요. 그러면 일단 요거의 합. 그치? 그러면 새로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까?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자,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알고 있는 거 넣어야지. 얘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처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B라고 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걸로 계속 끌고 가면 여기 부호 실수할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BX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B를 구해서 그냥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우리 아까 했잖아요.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요. 자, 마이너스 2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얼마? 1이죠. 두 번째
A분의 C야. A 얼마예요? 4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파 베타분의 1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C만 딱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얼마? 4가 되겠구나.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로 구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B 값이 1이었으니까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다음 C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인수분해 했는데요. x-a와 x-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에서 내가 x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걸 꺼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근을 직접적으로 내가 구할 때는 특히나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x의 개수. 아까 했던 거랑 연장선이에요. 이걸 b로 바꿔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전개를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 b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 근을 준 거야. x는 얼마고 x는 얼마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 아니면 이거 있는 그대로 내가 활용을 하겠다. 그럼 A와 B를 더한 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건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야. C는 상관없어. 왜? 여기는 어차피 부호가 A분의 C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여기에 임의로 뭔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큰 실수가 안 나오는데 두 근의 합을 할 때마다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복소수를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복소수를 이제 근으로 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실근과 허근, 그렇죠?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다? 허근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판별식을 통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지만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아무래도 허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수직선상에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를 볼 때도 왜 허근일 때는 이들이 만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도 여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좀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들도 철저하게 좀 풀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강의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 적당히 풀고 안 되네 하고 해설 강의 봐야지라고 하지 말고 저하고 강의 듣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퀴즈 나가니까요. 풀고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